자, 11장 기업체가 원하는 진정한 취업 스펙, 취업 조건을 바로 아시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준비하시면 취업이 되실 겁니다. 핵심 내용, 기업체가 요구하는 취업 조건은 구체적으로 업종과 직무를 정하고 거기에 관련된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경험이 다 있을 필요는 없고요. 한 가지라도 있으면 좋죠. 왜냐하면 한 가지라도 제대로 갖춘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표하는 업종 또는 목표하는 직무와 관련된 아르바이트, 인턴, 공모전 도전, 동아리 활동, 블로그 운영. 요즘은 또 책을 내는 친구들 있더라고요. 예, 그 정도가 뭐가 됐든 한 가지 이상만 있으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목표로 잡은 업종에 속해 있는 회사 내에서의 단기 또는 장기 아르바이트 인턴 경험 또는 자기가 한번 해보고 싶은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단기 아르바이트나 인턴 경험 또는 목표로 정한 업종과 직무와 관련된 책을 몇 권 읽었다. 전문 잡지를 1년 동안 구독을 했다.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회사에서는 이 친구가 지원하는 우리 업종과 지원하는 직무에 관련돼서 1년 동안 또는 2년 동안 최대한 관심을 가졌구나. 입사를 해서 최소한 3년, 5년은 일해줄 자신이 있겠구나. 믿음이 가는구나. 이렇게 판가름하는 소스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목표로 잡은 업종과 직무에 관련된 전시회나 박람회, 컨벤션을 탐방했다는 거. 그리고 목표로 잡은 것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실제 기업체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블로그 하거나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도 목표로 잡은 업종과 관련된 제품, 블로그 아니면 서비스 관련된 블로그를 만들면 관심을 갖는데 그냥 자기 신변 잡기 그냥 내려놓은 블로그 주소 알려주고 들어가서 보세요 그러면 인사 담당자가 가서 욕을 하죠. 왜 내 소중한 시간을 뺏었냐고. 또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과 학생이다. 내가 엔진 쪽에 관심 있다. 그러면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도면을 보지 마시고 고물상 가가지고 엔진을 사세요. 돈 주고. 오토바이, 원동기 엔진, 그 다음에 자동차 엔진 뭐가 됐든 사가지고 분해하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엔진 쪽 일하고 싶으면은 관련된 엔진, 큰 엔진이면은 본인이 그걸 사가지고 집에 놓을 데가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작은 엔진이라도 사서 분해하면서 그걸 사진을 찍는 거예요. 분해하는 장면을 찍어서 하면은 실제 그것이 다 전부 다 디지털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면접 때 제가요 엔진 쪽에 관심 많아서 대학교 몇 학년 때부터 무슨 엔진을 조립분해 해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이 친구가 정말 엔진에 관심 많은구나. 그러면은 실제 우리 회사 와서 뭐 하고 싶으냐 그러면 예, 실제 지금 QI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요트용 엔진 한번 실제 분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면접에 떨어지더라도 기회가 되면은 폐기할 엔진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그걸 들고 와서 아니면 제가 자리가 없으니까 기사에 와가지고 방학 때 분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 것을 필력을 하면은 이 친구는 정말 엔진에 열정이 많구나. 그래서 왜 요트 엔진에 관심 많냐 그러면 요트가 앞으로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성장하면 되게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거기는 분명히 엔진이 필요하고 그거고 엔진도 우리나라 잘 만들기 때문에 그런 데서 파생되어 있는 귀화의 자회사에서 일해보고 싶습니다. 그래 맞아. 바른 말을 하는구만. 우리 회사 들어오게. 이렇게 끝나는 거죠. 회사는 많은 경험을 요구하지 않고요. 업종 또는 직무에 관련된 경험이 있냐 없냐가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타겟으로 무슨 A 업종이 무슨 업종을 정했다. 그러면 그 업종에 속해 있는 전국의 유명한 회사, 대기업 또는 지역 내 분명히 회사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쌓는 거죠. 내가 대기업을 가고 싶다 해서 꼭 대기업 인턴을 할 필요는 없고요. 지원하는 대기업 업종과 관련된 중소기업 아니면 지역 내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나 인턴 경험에도 상관은 없습니다. 회사는 너가 얼마나 유명하고 급이 있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인턴 했냐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업종, 지원하는 우리 업종과 관련된 회사, 관련된 분야에서 아르바이트 인턴을 했냐, 거기서 무슨 인턴을 했니, 무슨 일을 했니, 얼마나 했니, 몇 개월 동안 무슨 프로젝트를 했는데 거기서 무슨 결과가 나오는데 일조를 했는지 그런 것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업종을 정하면은 거기에 관련된 아르바이트, 거기에 관련된 공모전 도전, 거기에 관련된 전시회나 박람회, 방문, 그 업종에 속해 있는 주력 제품 관련된 블로그 운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력서에다 딱 적을 게 정해지죠. 아르바이트 무슨 회사에서 무슨 7개월간, 석 달간, 넉 달간, 인턴 무슨 회사에서 2달간. 경쟁업체들이 다 누군지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다 회사 이름을 쓰고 옆에다가 무슨 업종에 쓰실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 딱 보면 이 친구가
동종업종에서 일을 했었구나. 그 다음에 전시회나 블로그 쓸 때도 주소 적으시면서 옆에다가 주력 제품인 뭐 엔진 관련된 블로그 운영 중 하시면 되죠. 그리고 나서 자기소개서에다가 아주 디테일하게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은 같은 엔진 관련된 생산 또는 유통 판매하는 회사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넉 달 동안 인터넷 했던 데는 유사하게 엔진 만드는 건데 이번에는 선박 엔진 만드는 회사였고 무슨 프로젝트에 제가 작지만 참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 블로그 가시면은 엔진과 관련된 제가 관련된 글 한 200개, 그 다음에 관련된 문서 한 20개, 그리고 제가 분해해서 조립했던 과정을 적었던 사례 한 5건 정도 있습니다. 꼭 와서 보십시오. 그리고 엔진 관련돼 가지고 박람회는 무슨 박람회를 가서 받고 사진으로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하면은 굳이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다 출력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블로그 하나로 다 전부 다 커버가 되는 거죠. 돈도 안 들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적어내면은 정말 속된 말로 빵빵한 자기소개서가 되는 거죠. 다른 거 다 적을 필요 없으시고. 그런데 대학교 4학년 때 지원하는 직무 왜 이렇게 많아? 엔진 설계 파트 있네? 해야지. 한들 저 많은 것들 단실 내에 만들 수는 없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3학년 1학기 시작할 때 최소한 업종이라도 정하고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 끝날 쯤 직무를 정해서 남아있는 1년 반 동안 그에 관련된 경험이나 아르바이트를 쌓으시면 나중에 지원서가 정말 쓸 것이 많아지는 실한, 정말 읽을 가치가 있는 지원서가 써지는 겁니다. 자, 중앙일보에 나왔던 사례인데요. 이 친구는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의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한족이어가지고 일본 회사에서 통역 일을 했습니다. 한국 근로자하고 일본 사장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으려면 공부를 좀 해야겠고 한국과 중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무역을 하면 돈이 되겠다. 그래서 한국 외국어 대학교 들어와가지고 주중에는 공부, 주말에는 아르바이트. 근데 아르바이트 다 옷이죠. 원단, 패션. 그래서 LG 패션에 지원했고요. 면접 때 와서 무엇을 하고 싶냐라는 질문에 돈을 벌어주고 싶습니다. 그럼 당연히 물어보죠. 어떻게 돈 벌어줄 건데? 제가 중국에서 살아보니까 이런 걸로 돈을 벌 수 있겠더라고요. 기아가 갖고 있는 제품 정도 파워만 있으면은 중국에서 이런 제품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뽑아주십시오. 그걸 뽑아주는 거죠. 이 친구를 뽑은 인사 담당자 부장님의 말을 보면은 이 친구가 뭐 영어를 잘해서, 일화를 잘해서 학점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헤쳐나갔던 많은 경험이 있고, 실제 경험이 있고, 그리고 비용 절감을 위해서 어떻게 비용 절감하겠다는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높게 샀다. 그리고 마침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중국에서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친구를 뽑았다. 그리고 요약을 해주기를 인사 담당자로서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이 친구를 뽑은 이유는 뭐 학점의 영어 점수가 아니라 정말 지원하는 우리 패션 업종과 그리고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경험 아르바이트들이 풍부하고 나름대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뽑았고 면접 때 답변도 획일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자기가 정말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녹아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답변을 했기에 이 친구를 뽑았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뭐 매일경제에 나왔던 딥스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아주 초고속 승진을 한 사례인데요. 능력이 좋아서 승진했다기보다는 대학교 때 우연찮게 아르바이트를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했는데 자기하고 맞아서 그때부터 줄곧 이쪽 업종에서 계속 일을 한 거죠. 새로 오픈할 때마다 그것이 서울이 됐든 지방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가가지고 고시원 생활하면서 오픈할 때 런칭할 때 도와주고 계속 한 길로만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쭉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졸업하자마자 다른 사람들은 입사를 할 때 이 친구는 거의 졸업하고 나서 1, 2년 뒤에 지점장으로 승진돼 가지고 이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결론을 놓고 보면 심플합니다.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일하기 위해서 패밀리 레스토랑 관련된 경험을 쌓았구나. 그런데 이 친구는 4년 동안 쌓은 거죠. 목표를 싫든 좋든 우연히 됐든 대학교 1학년 때 목표가 잡혀가지고 쭉 맥을 같이 하는 경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력서를 쓸 때는 자기소개 쓸 때는 요령이 필요한 게 아니라 무슨 내용을 담을 건지 그것이 가급적이면 일관된 내용을 담을 건지를 생각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활동들을 남아있는 대학 기간 동안 하시면은 나중에 정말 쓸 것이 풍부해지는 지원서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기업체가
대졸 신입사원에게 요구하는 취업 스펙, 취업 조건은 지원하는 업종과 직무에 관련된 풍부한 경험들입니다. 목표가 없는 경험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다음 장에는 전공과 관련돼 가지고 전시회를 왜 탐방을 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진로와 취업과 얼마나 연관이 깊은지를 설명해 드릴 거겠습니다.